자, 오늘은 함께 우리 신경망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망 구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알아야 될 게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인데 이거는 신경망의 한 종류예요. 지금 그림과 같이 그 다수의 어떤 입력이 주어져 있죠. x1부터 xn까지 이런 다수의 입력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입력과 함께 우리 웨이트 값, 이 가중치 값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입력의 가중치 값을 곱해서 그 값에다가 우리가 바이어스를 더해요. 어떤 편향을 더한 값, 그게 이제 특정 어떤 임계치 스레시홀드 그 값을 초과하게 되면 그 세이라로 표현을 하는데 임계치 값을 초과하면은 그 활성화 함수를 통과한 출력 값을 내보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럼 이 그림에서는 똑같이 입력과 웨이트 값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걸 한다고요? 네,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임계치 값, 그 스레시홀드를 초과해서 그 초과해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한 게 바로 최종 출력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바로 퍼셉트론, 아주 기본적인 인공신경망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런의 그 수학적 표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뉴런 우리가 지금 신경망이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그대로 어떻게 했죠? 수학적 표현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럼 바꾸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뉴런이 있어요. 뉴런으로부터 엑손이 있습니다. 이 엑손이 바로 우리 그 입력값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x0가 일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0가 여기 시냅스라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통과하면서 웨이트 값이 이 공간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덴드라이트를 통해서 이 W0, X0 그러니까 실제 X0라는 입력값에다가 웨이트 값이 적용이 된 상태로 여기 보면 셀 바디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X0 말고도 여기에 X1, X2 이렇게 각각이 들어오는데 이 각각마다 뭐가 곱해지냐면 웨이트 값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웨이트 값과 입력 값이 적용된 곱으로 들어온 값이 셀 바디, 바로 이 공간에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은 전체 웨이트 값과 x 그걸 이제 계속 썸을 한 다음에 그 썸에다가 바이어스 값을 더해주고 그리고 그게 액티베이션 펑션 과정을 거쳐서 다음 엑손으로 아웃풋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f의 우리 그 wi와 xi 플러스 b인데 wi와 xi의 전체 i 이터레이션을 거쳐서 합을 플러스 바이어스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아웃풋으로 내보내는 거죠. 자, 여기에 설명을 보면은 이제 y 결과가 이제 아웃풋이 f의 아까 말했던 것처럼 wi와 xi의 그 i에 대한 계속 전체 이터레이션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주는 형태로 결과를 내보내고요. F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의미합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은 당연히 이제 인계값, 그 세이라 경계로 이제 출력이 바뀌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B 바이어스는요 편향. 그래서 결정 경계선을 원점으로 또 벗어내게 해주는 그런 바이어스 역할. 그리고 따로 표현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이어스는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디폴트로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wi와 xi가 있는데 얘는 말 그대로 그 두 벡터의 내적 어떤 표현으로 가능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x라는 입력값이 벡터로 왔다면 거기에 대한 웨이트 값 벡터로 그래서 두 벡터의 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i가 이터레이션 도니까 x1, w1, x2, w2 이렇게 계속 가겠죠. n만큼, n개의 개수만큼. 그러면 이제 w에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 전체의 값을 합한 결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fully connected layer라는 게 있습니다. fully connected layer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뉴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자고 하면 이제 노드겠죠. 노드와 노드 간에 모든 노드들이 연결된 구조. 이게 바로 그 완전 연결 계층, fully connected lay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W는
우리 W 대문자 W는요. W0부터 1, 2, 3, 4 뭐 이렇게 가다가 WN-1만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트랜스포즈 한 결과가 이제 우리 W. 근데 여기에 이제 W 각각 이제 K라고 할 수 있는데 그 K 하나가 예를 들어서 W1이 N 곱하기 1 형태의 벡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W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가 벡터 공간이잖아요. 근데 벡터가 m개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 벡터 곱하기 m개만큼이니까 n 곱하기 m 그게 바로 W가 되겠죠. 대문자 W는 그래서 이 각각의 벡터 n만큼 크기를 가지는 각각의 벡터가 m개씩 있으니까 n 곱하기 m의 매트릭스 행렬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는 말 그대로 뭐 각각 바이어스 뭐 n-1개만큼 있겠죠. 그리고 y0 계산은 뭐 지금 첫 번째 w0 x 플러스 바이어스 값 여기도 마찬가지로 w1 지금 여기 w1 그 다음에 x 플러스 바이어스 이렇게 각각이 다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w도 y 값도 n-1만큼 계산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전체 y는 equal f wx 플러스 b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w 우리 정의해 놨잖아요. 그죠? w에서 각각의 그 우리 x 값 그다음 플러스 b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fully connected 된 공식을 얻을 수 있겠죠. 수식을 이렇게 얻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논리 회로를 좀 살펴볼 텐데요. 논리 회로 그 논리 게이트로 우리 논리에는 어떤 게 있냐면 and, or, not, 그 다음 NAND, 그 다음에 NOR 이렇게 다양한 논리 게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그림으로 좀 살펴보자면 not은 간단하죠. not은 우리 in, out 이렇게 논리 게이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인풋으로 0이 오면 아웃풋으로는 1이 오고 인풋으로 1이 오면 아웃풋으로 0이 오는 그러니까 not이죠. false일 때 true, true일 때 false 이렇게 not 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AND 게이트. AND 게이트는 우리가 입력으로 두 개가 왔죠. A랑 B라는 값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 두 개가 이 AND 게이트를 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값 A가 0이고 B가 0일 때 그러면은 최종으로는 0이 나오죠. AND니까 AND는 A와 B 둘 다 true여야지만 true입니다. 둘 다 1이어야지만 1인 거죠. 그럼 A가 1인데 B가 0이다. 그럼 0이죠. A가 0인데 B가 1이다. 0이죠. 근데 A와 B 둘 다 1일 경우에는 1, 둘 다 true일 경우에 true다. 이게 이제 우리 AND 게이트죠. 그 다음 이제 NAND 게이트는 AND 앞에 not이 붙은 겁니다. 여기 보면 not이 들어가 있죠. NAND 앞에 not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는 AND의 결과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은 A도 0이고 B도 0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0인데 1로 나왔습니다. 네, 반대니까요. 얘는 기본적으로 AND 연산을 하면 0이어야 나와야 되죠. 근데 0의 반대는 1이 나오는 겁니다. not을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1, 0. 얘는 AND로 보자면은 0이어야 돼요. 근데 not이기 때문에 1. 얘 0, 1.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AND는 뭐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가 0이고 1이어도 not을 붙였기 때문에 1입니다. 그럼 NAND의 연산은요. A랑 B가 둘 다 1일 때는 반대로 이 0이 나오는 결과. 즉 1과 1일 때는 1이잖아요. AND는. AND 연산이 1이지만 여기에 not을 붙였기 때문에 0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OR 연산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약간 이렇게 휘어지게. 자, OR 연산은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 1이 있으면요. 1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A랑 B가 0이다. 그럼 0이죠. 근데 그 외에는 다 1이에요. A가 1이면 B가 0이든 1이든 1이고요. A가 0인데 B가 1이면 B가 1이다. 그럼 A가 0이든 1이든 1이에요. 둘 다 1이면 당연히 1이고요. 그런데 NOR 연산은 5월 앞에다가 not을 붙인 거야. 5월 기호에 5월 게이트 뒤에다가 이제 not을 붙였죠. 그러면은 이거는 5월의 결과에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0, 0은 1이 나와요. 5월이 무조건 뭐 어떤 거라도 1이 있으면 1인데 둘 다 0일 경우엔 0이잖아요. 근데 둘 다 0인데 0에다가 not을 붙였기 때문에 1이 나온 거죠. 그 외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
원래는 1이 나와야 되는데 5할 연산 결과에 낫을 붙였기 때문에 다 0으로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각각의 게이트를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 게이트는 이렇게 표기하고 A랑 B 둘 다 1일 때 1을 출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전체 결과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한번 AND 게이트를 만족하는 형태로 가중치와 편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필요한 건 numpy 한번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습니다. style, use, 제가 이제 스타일, 제가 사용하는 스타일을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뭐 일단은 두 개만 이렇게 임포트를 하고요. 자, define을 한번 해볼게요. and는 a랑 b를 입력으로 받는다고 하고요. 그러면은 and define 우리 함수를 만들 때 여기에 대해서 이 and가 뱉어내는 그 리턴 시키는 게 어떤 건지를 잘 하면은 and 게이트를 우리가 함수로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a, b를 받았으니까 인풋으로 array 형태로 a랑 b를 넣어줄게요. 이게 입력값이죠. and 게이트에 들어온 입력값.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weight 값을 줄 수 있어요. weight에 두 개 다 weight를 줘야 되니까 weight로 그래서 array에 0.4라는 우리 weight 값을 각각 주겠습니다. 그 다음 바이어스도 줄 수 있겠죠. 바이어스는 우리가 뭐 마이너스 0.6 이렇게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러면은 인풋이 들어온 거에다가 weight 값 줄 수 있고 각각 0.4씩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바이어스 값. 그러면 이제 value를 한번 구해 볼게요. value를 우리가 sum으로 해서 지금 sum은 input 곱하기 weight 값.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x라는 input 값에다가 weight 값을 곱한 다음에 그 곱한 거를 어떻게 했죠? sum을 했잖아요. 그 sum을 한 거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공식으로는 아까 수식이 있었잖아요. 바이어스를 플러스 해줬죠. 자,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네, 이겁니다. 바로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입력으로 두 개만 왔다고 가정하고요. AND 게이트로 두 개 왔는데 여기다 weight 값 더해주죠. 더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sum 해주죠. sum 한 다음에 바이어스. 네, sum 한 다음에 바이어스. 그럼 이제 두 개라고 치면은 W0 X0에 W1 X1에 합에다가 sum에다가 플러스 바이어스 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코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낸 거죠. 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풋으로 온 거에 A, B 이게 이제 이 값에다가 weight 값 0.4씩 곱해 줬죠. 이렇게 곱해 준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거에 sum에다가 플러스 바이어스 해줬죠. 네, 우리가 지금 게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AND 게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값 받아오고 가중치 그 다음 바이어스 적용한 밸류 값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밸류 값에서 이 밸류가 만약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return 0 AND잖아요. AND 연산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럼 return 1 하면 됩니다. value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return 0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한번 우리가 and define 하는 함수를 뭐 이렇게 우리 아까 결과를 그대로 해볼게요. 아까 우리 표 보셨죠? 결과표. 그러면 A가 0이거나 B가 0, 그 다음에 A가 0인데 B가 1, A가 1인데 B가 0, A1, B1 둘 다 1일 때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이고, weight 값. 여기가 weight죠. 네, 다시 실행해 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 return 되는 거 결과 보니까 AND 연산 똑같이 나왔죠. 네, 이게 지금 AND 연산을 우리가 그대로 return 받은 겁니다. 0, 0일 때 0이고 0, 1일 때 0, 1, 0일 때 0, 1, 1일 때 1. 네, 이런 식으로 AND 게이트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x1이라고 우리 이름을 짓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0.01 스텝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x1, x2 둘 다요. 그 다음 바이어스로 마이너스 0.6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입력을 바로 해서 마이너스 0.4
곱하기 x1 마이너스 바이어스 그리고 0.4. 자, 이렇게 그 우리 경계선을 그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을 y 값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vertical 라인 0에다가 하나 그어주고, 그 다음에 horizontal 라인 y죠. y는 0에다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플롯으로 x1, y 얘는 빨간색 점선으로, 그 다음에 스케일러로 우리 그 위치마다 하나씩 점을 좀 찍어 볼게요. 0, 0, 컬러는 오렌지, 마커는 네, 동그라미 150 크기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다 찍어야 되니까 00, 01, 10, 11 이렇게 연산 다 결과를 하고요. 11일 때만 블랙으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이것도 좀 모양을 바꿔볼까요? 저 부분만 11이니까요. end의 결과잖아요. 그 다음에 x 리밋 마이너스 0.5에서 1.5 사이로 할게요. y 리밋도 마이너스 0.5에서 1.5로, 그리고 그리드 그려주고 쇼. 네, 아이고 오래 가는데 컬러. 오, 에러가 너무 기네요. 이거는 오렌지가 아닌데, 네, 오렌지 스펠링이 틀렸네요. 네, 마코도 틀렸네요, 스펠링. 됐습니다. 자, 결과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스케일러로 표현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게 이제 오렌지 색깔로 표시가 돼 있죠, 동그라미로. 그 다음 여기 이 부분이 우리 검은색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그린 거예요. 이 부분에. 이 부분이 뭐예요? 지금 이 부분이 x1 y 값, 지금 x1 y 값, 이 부분 그대로 표시를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 점선 밑으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뭐예요? 결과가 0이겠죠. 근데 이 부분만 1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선을 기준으로 0이 되는 위치, 그 다음 1이 되는 위치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저게 이제 게이트, 엔드 게이트를 한 거고요. 5월 게이트는 두 입력 중 하나라도 1이면 1을 출력하는 그런 회로잖아요. 그런 게이트를 표현하는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진리표,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우리 이 5월 게이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가중치 편향을 한번 구해볼게요. 5월 AB 값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인풋 선을 해서 넣어줄게요. AB 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웨이트 값 여기에 0.4, 뭐 0.5 뭐 이렇게 넣어줄게요.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뭐 0.3.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풋에 웨이츠, 이거 웨이츠 값 곱해주고 플러스 바이어스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리턴 되는 거를 밸류에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리턴을 0으로 해주고, 그게 아니라면 리턴을 1로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자, 보면은 네, 엔드랑 비교해서 일단 그 밸류 값이 어떻게 뜨는지 결과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어떤 인풋 웨이트 바이어스 값 주니까 그 준 값에 따라서 나온 결과가 5월 연산을 만족하는 결과이잖아요. 그 값이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보면 0, 1, 1.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진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에 따라서 지금 5월 연산을 잘 수행을 하는 그
밸류를 찾아냈죠. 이거를 또 뭐 우리 그래프로 좀 찾아내면 복사를 좀 해볼까요? 네, 엔드 걸 좀 복사해서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 바이어스 값이 아까 0. 마이너스 0.3이었죠. 네, 그리고 웨이트 값은 0.4, 0.5잖아요. 0.4, 0.5. 네, 나머지는 뭐 똑같이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실행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오타가 있었고. 여기는 00이 블랙으로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여기는 그대로 동그라미로 해주고요. 자, 보면은 현재 이 그 밸류 값을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이 밸류 값이 결과적으로는 이 오렌지 부분으로 된 게 결과에 1이 나오겠죠. 1이 나오고 이 세모인 부분이 결국엔 0이 되는,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낸드 게이트. 낸드 게이트는 두 입력이 모두 1일 때 0을 출력하는 거죠. AND에다가 낫을 붙인 형태로 모두 1을 출력할 때 0을 출력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낸드 게이트를 만족하는 형태로 우리가 가중치랑 편향을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똑같이 input AB 값 받고 h array 여기에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5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스에 0.7. 자, 그리고 여기에 밸류 값. 지금 현재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은 그냥 뭐 임의로 했는데 좀 다르게 바꿔보셔도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밸류가 0보다 작으면 return, 아이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어요. 똑같이 낸드에 자, 결과를 볼게요. 그러면 이제 1110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1110. 자, 이렇게 나오게 된 결과는 결국엔 우리가 바이어스를 몇을 줬는지 웨이트를 몇을 줬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어차피 AB에 들어오는 건 우린 0 아니면 1이 들어오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밸류를 어떤 식으로 밸류 계산의 결과로 나올 수 있게 결정이 짓는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을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똑같이 차트 복사를 해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이어스 값은 0.7 그리고 y는 0.6 마이너스 0.5 그럼 여기가 0.6 마이너스 0.5 네,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돌려보면 아이고, 표시를 안 바꿨네요. 블랙이죠. 이건 다 블랙을 동그라미로 하고 네,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그어지죠. 결과는 우리 111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 1, 1 그리고 이 부분이 0이 나온 거죠. 네, 둘 다 1일 때는 0이 나오는 형태로. 그래서 우리 낸드 계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선을 잘 찾아야겠죠. 근데 우리 이제 XOR 게이트를 할 텐데 XOR 게이트는요, 그 인공지능이 실제 그 역사상 첫 번째 겨울 딥러닝의 어떤 첫 번째 위기를 초래했던 게 바로 XOR 게이트 문제예요. 지금 XOR 게이트를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요. XOR이 지금 이 선 하나 찾는 걸로는 이 XOR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XOR은 이걸 이렇게 선택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런 건 되잖아요. AND 연산, NAND 연산 같은 우리 선형을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퍼셉트론으로. 근데 이런 XOR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직선으로는 직선 하나, 선형 하나로는 이거 자체에 XOR 선택이 안 되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어떤 첫 번째 위기가 초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뭐 그 당시에는 이거가 뭐 이걸로 이제 더 이상의 뭐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겨울이 찾아왔었는데 사실은 간단한 문제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다층 퍼셉트론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다층 퍼셉트론으로 비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AND, NAND, OR 게이트를 조합할 수 있는 형태가 이 다층 퍼셉트론으로 가능이 된 거죠. 그럼 다층 퍼셉트론은 뭐냐? 우리 기존의 퍼셉트론은 이렇게 인풋을 받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아웃풋을 바로 연결하는 형태. 자, 그림으로 다시 보면은 메뉴 있네요. 퍼셉트론. 네, 이런 구조잖아요. 이렇게 하나만 있는. 그래서 지금 다른 여러 가지의 입력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하고 편향에 대해서 결과를 하는 이렇게 이런 어떤 단순한 하나의 레이어만 존재하는 퍼셉트론에서 우리가 다층으로 여러 레이어가 포함된 형태의 다층 퍼셉트론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 하는데 인풋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아웃풋을 내주는 게 아니라 히든 레이어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어요. 히든 레이어 자체가.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을 하는 형태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층 퍼셉트론 구조를 보면은 인풋 레이어, 그다음 히든 레이어, 그다음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 이 히든 레이어는 한 개 이상 존재할 수 있고요. 보통 이게 이제 5개 이상 존재한다 그러면은 딥 뉴럴 네트워크, 딥, 깊다, 딥, 히든이 이제 여러 개니까 딥하다 해서 이렇게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여러 개의 입력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의 또 바이어스가 붙고 바이어스가 붙고 근데 이게 이제 히든 레이어가 몇 개일지 뭐 추가가 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수식으로 보자면 이제 인풋 레이어에서 히든 레이어로 갈 때 이거는 이제 우리 FL 뭐 WLX 플러스 BL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 각각 우리 퍼셉트론에서 우리가 개념 정의를 받았던 것처럼 개념 정의 그대로 WX 플러스 B 근데 여기에 이제 L이라는 이제 기준이 붙겠죠. 개수가 이제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 갈 때는 똑같은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이제 K라는 또 우리가 개수가 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Y라는 Y값 그 아웃풋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XOR 게이트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는 걸로 우리가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XOR 게이트는 아까 XOR 게이트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 조합에 따라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NAND, OR, AND 다 계산했잖아요. 여기에 S1이라고 해서 NAND 계산을 앞에 붙여요. 지금 벌써 이제 여러 레이어가 붙을 수 있는 거죠. 5월을 붙입니다. 그리고 얘를 AND로 묶어요. S1과 S2를요. 그 다음에 리턴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구조 자체가 A, B 뭐 0, 0일 때 0, 0, 1일 땐 1, 1, 0일 때 1, 근데 1, 1일 땐 0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NAND X1과 X2 이거에 대해서 NAND 연산한 결과와 OR한 연산을 서로 AND로 묶는다. NAND OR을 결과를 AND로 묶어서 나온 결과. 자, 이게 잘 수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XOR로 자, 결과를 보면은 가로가 이렇게 빠질까요? 자, 이렇게 XOR 연산 결과가 나오죠. 0, 1, 0. 그래서 다른 게이트를 연결하는 형태로 XOR 연산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연결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NAND와 OR이라는 또 하나의 레이어를 두고 그 레이어에서 AND 연산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XOR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활성함수입니다. 그 활성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은요, 뭐 입력 신호의 총합, 우리 그 썸된 그 총합의
총합을 이제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 따라서 출력값이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뭐 단층이냐, 뭐 그다음 다층 퍼셉트론이냐, 뭐 각각 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 시그모이드, 렐루, 그다음 탄젠트, 그리고 아이덴티티 그 펑션, 그다음 소프트맥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그 하나의 레이어에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갈 때 항상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 액티베이션 펑션 뭐 지금 5개만 언급했는데 뭐 거의 뭐 여기 공간은 다 채울 정도로 액티베이션 펑션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텝 펑션, 이제 이거는 스텝 펑션 계단 함수인데요. 계단 함수 결과를 보면요, 이제 y 0, 1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래서 x가 0보다 뭐 작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때 0, 1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현재 이 기준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0이라는 기준이 오면은 바로 계단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점프로. 네, 스텝 펑션. 이건 뭐 구현이 아주 간단하겠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고, 스텝 펑션. 우리 아주 간단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 뭐 조건 하나만 걸어주면 되잖아요.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 그럼 리턴 1. 만약에 아니다, x가 0보다 뭐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리턴 0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스텝 펑션 이렇게 뭐 만들 수도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numPy 형태로 만들어 보면요, 스텝 펑션 for numpy 해볼까요? numpy.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조건을 정해줄 수 있어요. y는 x가 이제 0보다 크다, y equal x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주면요, 그 조건에 따라서 y에 as type 주고 np 인테저로 이렇게 준 다음에 y 값을 그대로 리턴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x가 우리가 numpy 형태로 x에 입력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조건 x가 0보다 크다라는 그 조건에 따라서 y를 리턴 시키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이제 스텝 펑션으로 그냥 표현할 때, 스텝 펑션은 이제 단일 값에 대해서 뭐 마이너스 3을 넣거나 뭐 5를 넣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 단일 값에 대해서 리턴되는 결과를 프린트로 찍겠죠. 근데 우리가 numpy 형태로 여러 값들이 어레이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 3, 4, 뭐 2.0 뭐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해서 step function for numpy를 사용을 해서 a 값을 그대로 전달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스텝 펑션 지정을 해줬을 때는 마이너스 3이든 5든 간에 어떻게 돼 있죠?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으면 0, 그 다음에 0보다 크면 1 이렇게 스텝 펑션 적용이 됐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스텝 펑션을 우리 numpy 버전으로 한 거 보면은 5, 3, 마이너스 4, 2.0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걸 한 번에 1, 1, 0, 1 이렇게 스텝 펑션 효과를 결과로 리턴 시켜줬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주 단순하지만 뭐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는 우리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해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우리가 두 가지의 클래스만 있는 형태. 근데 이제 마지막 출력증의 활성 함수로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는 거죠. 출력값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확률적인 표현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 보면은 이렇게 y equal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1 이렇게. 자, 보면은 이제 시그모이드 결과는 이런 식으로 차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근데 이거 한번 우리가 이것도 만들어 봐야죠. 시그모이드. 시그모이드는 뭐 리턴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여기 보면 우리 이 수식 있잖아요. 수식대로만 해볼게요. 한번 볼게요. 1 여기에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잖아요. 1 플러스 2니까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그모이드 잘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시그모이드에 3을 넣거나 마이너스 3을 넣거나 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결과값으로 3을 넣었을 때는, 자, 보면은 여기 차트상에 보면은 지금 이제 1에 근접하게 이제 가긴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아예 1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3 부분이 1은 아니고 3 넣으니까 0.95 정도가 나왔어요. 1에 근접하게. 그리고 마이너스 3 하니까 이제 0에 근접하게 0.04가 이렇게 나왔죠. 시그모이드 함수랑 이제 계단 함수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죠. 공통점은 출력값이 0에서 1 사이다, 레인지가. 그리고 입력값의 정도에 따라서 출력값의 정도가 달라진다. 즉 입력이 이제 중요하면, 그러니까 입력값이 크면 큰 값을 출력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물론 이제 어떤 차이점은 계단 함수에 비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는 그 입력에 따라 출력이 연속적으로 변화, 그리고 출력이 매끄럽잖아요. 매끄러움. 근데 매끄럽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매끄럽다는 거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미분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해요. 미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계단 함수 이런 거를 쓸 수 없고, 이 미분이 가능한 우리 그 시그모이드 같은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또 멋있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마이너스 5.0부터 5까지 0.01 단위의 스텝으로 x를 넣어주고, 여기에 y 값은 시그모이드, 우리가 만든 시그모이드 넣어주고, y2는 스텝 펑션, 물론 for numpy로 할게요. 여러 값을 같이 넣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플롯으로 x와 y1는 빨간색으로 했고, 그 다음에 x와 y2는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 show, 그럼 결과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빨간색은 우리 시그모이드 y1이죠. 그 다음 파란색은 우리 스텝 펑션, 이거는 y2. 자,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계단으로 점프하는 거랑 시그모이드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 네, 이거에 대해 둘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거는 렐루라는 겁니다. 렐루. 렐루는 그 rectified linear unit으로 지금 현재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함수 중 하나예요. 왜 많이 쓰이냐면, 뭐 이거랑 비슷하게 렐루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더 확장되고 수정되고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 딥러닝에 어떤 컴퓨터가 처리하기에는 적합한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0 이유는 그대로 0으로 유지하고요. 0 이후부터 이렇게 어떤 증가되는 추이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y가 이제 0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땐 0이고 그냥 다 0이에요. 근데 x가 0보다 크면, 초과이면 x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오히려 그래서 이 단순한 구조 때문에 또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조건이 x가 0보다 크면 return x를 그냥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0. 자, 렐루 5를 넣었다 만약에, 혹은 렐루 뭐 마이너스 3을 넣었다. 자, 그럼 결과가, 자 보면은 이렇게 렐루 5를 넣었을 때는 그냥 x 값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0으로 이렇게 음수는 없이 0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렐루 너무 간단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탄젠트. 근데 이제 탄젠트를 하이퍼볼릭 탄젠트 펑션이에요. 탄젠트.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시그모이드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시그모이드는 아까 곡선을 보면은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그모이드는 음수는 없이 0 위에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음수까지 이렇게 표현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것도 우리 한번 구현을 해보면요.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자, 뭐 이것도 간단하죠. 이거는 리턴으로 바로 하면 되겠네요. 잠시만요. 공식이 이
2의 x 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 그 마이너스 반대,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자, 그러면은 np에 익스포넨셜 x의 마이너스였죠 아까. 그 다음 마이너스 x 이렇게 하고, 이거를 뭘로 나누냐면 x 익스포넨셜의 x에 플러스 np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탄젠트 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뭐 이렇게 해볼게요. 3과 마이너스 3. 네, 그럼 결과가 둘 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인데, 3만 해도 이제 1과 근접하게 나오고, 마이너스 3만 해도 마이너스 1에 근접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펑션입니다. 얘는 그냥 뭐 항등 함수죠. 그래서 보통 레그레션 문제에서 사용을 하는 아이덴티티 펑션이요. 출력증의 그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활용하는데, 이건 그냥 y equal x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입력해서 그대로 출력하기 때문에 뭐 정의를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 신경망 그 레이어 흐름에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한번 아이덴티티 펑션을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아이덴티파이죠. 아이덴티파이 펑션.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x를 그대로 주면 됩니다. 자, 뭐 4를 넣든 뭐 마이너스 1을 넣든, 그리고 또 여기에 num파이로 어레이를 그냥 집어넣든,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다 어떻게 넣든 간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4, 마이너스 1, 그리고 이게 그대로 그 값이 출력되는 형태로 그냥 x가 그대로 리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가 있어요. 소프트맥스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데, 소프트맥스는 그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주로 사용이 되죠. 소프트맥스는 입력값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입력값이 크면 출력값도 큰 형태, 뭐 당연하지만, 그리고 출력값을 확률에 대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값의 총합은 1입니다. 그래서 1이 전체 합이고, 그 1을 기준으로, 합을 기준으로 각각이 얼만큼의 값을 가지느냐가 우리 결과로 얻어지는 건데요. 수식은 yk 이퀄 해가지고 지금 익스포넨셜 a, i 이렇게 다 i만큼 다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익스포넨셜 ak가 몇을 가지는지가 이 소프트맥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결과 자체가 딱 보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얘가 얼만큼의 그 퍼센테이지를 갖는지가 이렇게 결과로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으로 2.0, 1.0, 0.1이 왔다. 그럼 소프트맥스를 통과하면요, 얘가 이제 어떤 probabilities, 그 확률적인 어떤 결과로 바뀌어요. 소프트맥스의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면은 이 값이 지금 현재 확률상 몇이 되는지, 그러면은 0.7, 0.2, 0.1, 그래서 총합이 1인 상태로 지금 현재 들어온 스코어가 어떻게 됐어요? 네,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면서 값이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맥스가 전체 합이 1인 기준으로 확률값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딱 어떤 구조에 적합해요? 그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에 적합한 어떤 형태를 가지죠. 익스포넨셜 a의 np의 익스포넨셜 a로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걸 더해줘야겠죠. sum 앞에다 해주고, 뭐 이거 그냥 한 줄로 다 붙여서 써도 되는데, 네, 그냥 우리 개념상 따로. 그러면은 이거를 sum exponential a 분의 exponential a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어레이로 표현해 줄게요. 0.3, 0.2, 4.0, 뭐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넣어주고, 거기다가 소프트맥스 a를 넣어줬다. 그리고 np sum 소프트맥스 a. 자,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a를 넣어줬을 때 그러면은 0.4, 0.2, 4.0, 마이너스 1.2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이렇게 1을 최대값, 1을 합계로 하는 그 probabilities, 어떤 확률적 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 소프트맥스의 결과를 다 썸하니까 뭐가 나요? 1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전체 합은 1이다. 그 1에서 나머지 각각의 값들이 가지는 어떤 확률적 값이 리턴 되는 것. 이게 바로 소프트맥스의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입니다. 소프트맥스에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오버플로우 문제가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문제. 그리고 익스포넨셜 펑션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입력값이 너무 크면요, 그 인피니티, 그 무한대가 반환이 되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개선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선된 어떤 버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익스포넨셜 써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걸 개선을 시켜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야죠. 문제를 일으키는 걸로 뭐 1000, 900, 1050, 500, 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소프트맥스 여기다 값을 넣어볼게요. 값을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NAN이 이렇게 떴잖아요. 네, NAN이 이렇게 뜰 정도로 지금 오버플로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소프트맥스의 어떤 함수의 오버플로우 문제가 여기 지금 그대로 오버플로우 문제로 반영이 된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과도하게 이제 큰 값을 사용을 했잖아요. 익스포넨셜 써야 되니까. 자, 근데 여기다가 개선을 좀 해보면 소프트맥스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에 C 값을 둬요. 자, 여기 보면 수식에 C 값이 있죠. 네, C 값을 두는데 C에다가 C가 이제 맥스를 취하는 겁니다. A의 맥스를. 그러니까 이제 스케일을 약간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A의 맥스 값을 C로 이제 가지고요. 여기다 리턴을 시키는데 여기에 A-C를 해주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 위에다가 그 A 값에다가 -C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는 np sum에 익스포넨셜에 A-C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둘 다 원래 우리가 넣어야 될 A 값에다가 -C 최대 값을 마이너스 해줌에 따라서 어떤 개선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똑같이 이 부분 실행을 해보면 네, 어떻게 되죠? 네, 동작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의 어떤 문제를 좀 개선한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비선형 함수로 사용하는 어떤 이유, 이게 왜 그럴까요?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을 쓰는 이유, 신경망을 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넌 리니어 펑션을 쓸 수 있고요. 쓰는 이유가 되고, 그 다음 만약에 활성화 함수를 선형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선형으로 하면은 그 히든 레이어가 개수가 여러 개이더라도요, 의미가 없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hx equal cx 그리고 세 개의 은익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봤자 뭐 hhx 결국엔 뭐 우리가 선형으로 쓸 때는 c의 삼성 x 뭐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결국엔 이거 자체가 선형 함수야. 뭐 개수를 히든을 늘린다 하더라도 결국엔 이 결과는 선형 함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은 그 리니어 펑션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리키 렐루라는 게 있습니다. 리키 렐루. 리키 렐루는 우리 렐루의 특징이 0 이하는 그냥 0이었잖아요. 근데 0 이하를 살짝 이렇게 줄여주는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살짝 이렇게 줄여준다. 자, 그러면은 렐루의 약간 변형이에요. 변형.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렐루의 변형이니까 그냥 렐루 이렇게 앞에 리키만 붙인 거죠. 여기에 이제 기울기를 0.01 이렇게 줘가지고 0.01 이렇게 주는 거죠. 기울기로. 그리고 이제 리턴에 np의 맥시멈인데 a를 앞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기울기 값을. 자, 그러면은 기울기 값을 곱한 형태로 여기에 이제 최대 값을 취하는 형태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실험을 해봐야죠. 뭐 0.5 마이너스 1.4 3 0 5 뭐 이렇게 리키 렐루 여기다 x를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은 현재 값이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죠. 0.5는 0.5 왜냐면 x 0 이상인 x는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여기 마이너스 1.4가 마이너스 0.014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그냥 여기 이렇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약간 리키하게 여기를 반영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xponential linear unit으로 ELU라고 쓰는 또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있느냐 보면은 알파를 앞에 붙이고 2의 x 마이너스 1, 그리고 x가 0 이상일 땐 그냥 x 하고요. x가 0 이상일 땐 그냥 이 x 값을 갖는 거는 똑같죠. 똑같은데 이 부분 보면은 약간 어떻게 줬어요? 약간 굴곡을 줬습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ELU 구현을 해볼게요. 얘는 알파 값 우리가 아까 있었잖아요. 1.0 정도. 그리고 리턴에 x가 0 이상인 거 곱하기 x 플러스 x가 0보다 미만인 것 곱하기 0보다 미만이면 뭐죠? 알파 값을 주고 여기에 exponential 아까 x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죠? 맞나요? exponential x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죠? 여기 알파 값 앞에 붙였고 이거는 x가 0보다 작을 때 네.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린트 출력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여기에 array 값으로 여러 개를 한번 지정해서 넣어볼게요. 그냥 0.1, 4. 네, 결과를 보면은 뭐 4는 4죠. 그냥 x가 0 이상이니까. 근데 마이너스 5는 이렇게 마이너스 0.3933 뭐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 마이너스 2, 0.1, 4 이렇게 했을 때도 0.1과 4는 그대로 0 이상이니까 출력을 했는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0.86 뭐 이렇게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액티베이션 펑션을 참고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ELU를 첫 번째로 사용을 하고요. 이 꺾은 게 중요합니다. 이 매끄럽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키렐루, 그 다음에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렐루,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이 순으로 일반적으로 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걸 사용할까 고민할 때 이 순으로 적용을 해서 좋은 걸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연구 쪽에서 스탠포드 강의에서는 렐루를 가장 첫 번째 사용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렐루 패밀리. 렐루 패밀리가 아까 우리가 봤던 리키, 렐루, 그 다음 ELU 그리고 시그모이드는 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렐루 계열로 먼저 이렇게 쓰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레이어 신경망을 만들어 볼게요. 3레이어 1, 2, 3 3층 신경망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입력층 뉴런수 3개, 뭐 은닉층 뭐 은닉층 첫 번째는 뉴런 3개, 두 번째는 뉴런 2개. 그 다음에 3322죠. 여기는 다르고 별개로 3322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액티베이션 펑션 뭐 우리 쓰지 않기로 했는데 시그모이드 그래도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자, x죠. 이렇게 이게 이제 시그모이드 기본적인 레이어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레이어 첫 번째 MP array 여기 1.0 뭐 0.5 0.4 이게 입력값이에요. 그냥 우리 입력값 여기다 웨이트 값 저기 해주죠. MP array에 0.1 0.3 0.5 그 웨이트 값 주고 그 다음에 0.2 0.4 0.6 그 다음에 0.3 0.5 0.7 뭐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트 값 말고 이제 바이어스도 MP array로 111 뭐 이렇게 바이어스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웨이트 쉐입이랑 그 다음에 X의 쉐입이랑 그 다음에 바이어스의 쉐입 출력을 해볼게요. 네, 됐죠? 여기다 추가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A1은 MP의 닷을 X랑 그 웨이트 W1이랑 한 다음에 플러스 바이어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Z1은 여기 엣지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게 해서 시그모이드를 A1에 대한 결과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통과한 A1과 Z1은 값이 몇이 될까요? 자, 입력값으로 쉐입을 보면은 입력값이 아니군요. 자, W 그 웨이트 값에 대해서 33 이렇게 나왔죠. 3by 3짜리잖아요. 그죠? 3by 3짜리에다가 바이어스는 이제 3개, 그리고 입력은 3개. 그래서 3개에서 웨이트 값 결정되고 바이어스를 플러스한 결과로 레이어가 정의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X랑 W1에 대해서 다 프로덕트하고 바이어스를 플러스 해줬잖아요. 그러면 A1이 그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X에다가 W1을 다 프로덕트 한 결과에다가 바이어스를 하니까 1.32, 1.7, 2.08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를 계산을 해주니까 0.78, 0.84, 0.88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레이어에도 웨이트 값 우리가 정의를 해주는데 웨이트 값 좀 바꿔야겠죠? 0.2, 0.4, 0.6, 0.1, 0.3, 0.5, 0.4, 0.6, 0.8. 네, 이렇게 웨이트 값고 바이어스도 똑같이 111.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웨이트 값 쉐입도 출력을 해보고 바이어스의 쉐입도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A2 값 여기에 다 프로덕트 하자. A1의 결과 받아온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웨이트 지금 현재 정의한 웨이트 값으로 다 프로덕트 해주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또 시그모이드를 A2에 대해서 해준 다음에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A1 그 전 레이어에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을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2.266 지금 보면 이 값이었는데 2.2666, 3.286, 4.306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시그모이드 통과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줄여서 자 지금 현재 아니야 줄이면 안 되겠고 W 두 번째 니층 어레이에 0.1, 0.3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5 0.3 0.5 자 지금 쉐입을 조금 세 번째 바꾸고 있죠. 지금 3x 3짜리를 3x 2로 이렇게 받아서 바꾸고 있습니다. 얘도 1, 1만 입력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나온 출력은 개수가 좀 줄었죠. 네, 쉐입 결과 한번 출력하고 이제 A3 이것도 닷 프로덕트하고 A2랑 W3를 B3를 또 더해주고 바이어스를 여기에 이제 또 액티베이션 펑션 시그모이드를 더해줍니다. 그럼 A3, Z3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3.22 이렇게 줄였죠. 그 다음에 결과는 여기에 입력을 받아서 결과는 2.1898, 2.1898 둘 다 이렇게 결과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레이어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똑같이 0.1, 0.2, 0.3, 0.5 그리고 B4 1, 1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W4의 shape, B4의 shape. 자 A4 결과는 똑같이 닷 프로덕트로 A3와 W4를 넣어주고 바이어스에 B4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최종 여기가 더 이상 없잖아요. 최종값 Y값 여기에 시그모이드로 A4의 결과 넣어주면요. 아이고 자 넣어주면 결과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는 1.87592, 2.53286 그 계속 이렇게 레이어를 거치면서 나온 결과죠. 네, 그리고 시그모이드 값 결과 0.8671, 0.9264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지금까지 했던 우리 그 각각의 그 레이어들, 그 신경망의 그 레이어들을 좀 제대로 좀 정리해서 만들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레이어를 정의를 해 나갔잖아요. 이걸 좀 복사를 해오고, 네, 여기다가 이게 첫 번째 레이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좀 하나로 합쳐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레이어, 그리고 네 번째 레이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신경망을 이제 만드니까, 신경망이라는 게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 만드는, 아이고, 네, 네트워크를 만드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 네트워크를 다 담을 수 있도록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네트워크 첫 번째 웨이트 값을 딕셔너리로, 첫 번째 웨이트 값에다가 이 값을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첫 번째 하나로 이제 합쳐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트워크의 B1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첫 번째 레이어잖아요, 그죠? 첫 번째 레이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 이거는 이제 빼고 이것도 나중에 하고요. 두 번째 레이어는 이렇게 네트워크에 W2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왜 B가 들어갔네요. B2,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레이어는 여기 있죠. 네, 이 부분도 이렇게 정의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레이어, 이게 이제 그 최종 출력 부분이죠. 여기에 그리고 네트워크 B4. 네, 됐습니다. 자, 이거를 뭐 리턴 시켜주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정의된 레이어 4개에 대한 정의잖아요. 정의를 우리 네트워크로 이렇게 이거는 지금 현재 신경망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체를 반환해주는 그런 뭐 함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이거 실행을 하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우긴 했는데 forward. 자, 네트워크 우리가 그대로 받아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입력 신호, 우리가 정의된 신경망에서 입력 신호가 이제 출력 신호로 변화될 때마다 되는 그 과정을 forward로 해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 가중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W1, W2, 네, 이게 우리가 정의한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죠. 네트워크 W1, W2,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바이오스도 똑같이 받아오고요. 자, 그 다음에 A1에 대해서 닷 프로덕트 하면 되죠. X 현재 들어온 입력 값에서 웨이트 한번 첫 번째 레이어 거치고 바이오스 거쳐주고, 그 다음에 G1 값, 뭐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이 부분 첫 번째 레이어 거치고, 그 다음 두 번째 레이어, 얘는 여기가 A1이 되겠죠. A1이 아니라 여기부터 바꿔야겠네요. 여기 Z1으로 넣어줘야죠. Z1에다가 여기가 A2. 그러면 Z1과 웨이트 값 거치고 바이어스 B2 거친 게 A2로 나오고, 그거를 시그모이드로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은 3, 여기는 4, 여기는 최종은 Y 값이죠. 그럼 여기에다가도 딱 똑같이 Z2, 그 다음 웨이트는 3, 바이어스 3, 여기는 A 3을 이렇게 넣어줘야죠. 그 다음에 여기도 Z3를 인풋으로 받고, 웨이트 값 4, 바이어스 4, 그리고 최종 값인 A4를 시그모이드 한 결과, 그 최종이 Y 값 리턴을 시켜주면은 신경망을 통해서 나온 결과 값이 나오겠죠. 네, 실행을 정의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실행을 해볼게요. 네트워크를 신경망, 이제 우리가 구성한 신경망을 그대로 받아오고, 여기에 대해서 MP array로 우리가 입력 값을 뭘로 줄지 정할게요. 0.3, 1.3, 마이너스 2.2 이렇게 아까 지정을 했었죠. 다른 걸 했었네요. 네. 자, 이렇게 넣어주고 forward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함수에 이제 우리가 받아온 신경망 구조 그대로 넣어주고, 입력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출력값 Y를 출력을 해주면, 그러면 네, 아이고 네트워크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냥 가서 고칠게요. 됐습니다. 보면은 현재 네트워크를 받아와서 입력값 준 거에 대해서 forward 전체 신경망 구조 타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온 결과 그 y 값을 보니까 0.7878, 0.8242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 신경망 정말 뭐 기본 어떤 구조, 신경망의 구조를 살펴봤었는데요. 뭐 신경망 추론, 실행, 그 다음에 진짜 신경망 하나씩 레이어 한번 만들어 봤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 그리고 신경망 구조한 거랑 다양한 액티베이션 펑션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소프트맥스, 아이덴티티, 하이퍼볼릭 탄젠트, 렐루 계열, 시그모이드, 그 다음 스텝, 시그모이드랑 뭐 스텝 펑션이랑 차이점,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 우리 논리회로 게이트 구성, 그 XOR 문제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냐. XOR은 우리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XOR 게이트 문제 때문에 인공지능에 겨울이 왔었다는 사실, 그 부분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되던 퍼셉트론으로 단순히 되던 OR 게이트, AND 게이트, NAND 게이트 이런 거 살펴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fully connected layer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신경망의 어떤 기본적인 그 우리 신경망이잖아요. 신경망을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나온 거니까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의 종류인 퍼셉트론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신경망의 어떤 구조 개념 하나씩 우리 같이 함께 스터디 해봤습니다.